네, 안녕하세요. 김양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은 채소 먹기의 날이네요. Eat your vegetables day. 네 채소를 먹는 날. 그러니까 채소 먹기의 날이죠. 아, 글쎄요. 이 참 채소만 먹게 되면은 살이 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이게 고기를 먹지를 않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 채소만 먹으면은 뭐 살은 빠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채소에 없는 그런 영양소를 다른 데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 채식주의자들은 뭐 채소만 먹고 그다음에 식물성으로 된 그 음식만 이렇게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좋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채소 먹의 날 이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드립니다. 어 글쎄요. 그 채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약이라고 볼 수도 이제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비만해지지 않고 또 비만해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또 인제 좀 노출이 덜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밥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식물 중에 그래도 이 채소는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채소를 많이 먹자." 이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뭐 다 이런 이야기를 해 왔고 또 할 것이고 또 그게 들어왔는데 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채소만 먹어 갖고는 또 뭔가 이 허접하고 빈약하고 뭔가 힘이 없고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뭐 그러나 이 비건주의자들 정말 그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봐요. 어찌 됐든 뭐 채소만 먹고는 살 수 없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우리가 채소를 또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채소는 뭐 단순한 음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농경이 인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나무를 캐다가 먹었죠. 음 물론 뭐 열매도 채취를 해서 먹었겠지만 산과 들에서 이 나무를 캐서 이렇게 인제 갖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인제 식물 중에 우리가 인제 지금 채소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어 이렇게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인제 기후에 따라 가공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저장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말려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절여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이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인제 냉이와 달래 이런 거를 뜯어다 먹어도 되고 여름에는 인제 오이, 호박 이런 걸 갖다 먹으면 되겠죠. 가을에는 무와 배추 그리고 그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그 겨울에 뭐 말려뒀던 걸 먹는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어 뭔가 인류가 인제 그런 지혜를 갖다가 인제 만들어 낸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그러면서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그 남겼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약식동원. 그러니까 약 우리가 그 흔히 인제 약국 앞에 가 써 있는 그 약자, 그 약이죠. 먹는 약. 그리고 먹을 식자, 밥 식자. 그러니까 약과 식, 약과 밥은 음식은 먹는 거니까 동원 같은 같을 동자에다 근원 원자니까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원이 같다라는 말이죠. 예. 실제로 그 채소에서 보면은 뭐 비타민과 무기질, 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하죠. 특히 인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인제 이 장 운동에 인제 좋으니까 장 건강을 돕고 그다음에 인제 뭐 예를 들어 고기라든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인제 성인병도 되고 그러니까 혈당이 상승을 하는데 그 혈당 상승하는 걸 좀 막아 준다든가 그리고 인제 이 섬유질이 인제 있으면은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러나 인제 그런 포만감을 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현대인들이 자꾸 이 채소를 멀리하죠. 음 고기를 인제 즐긴다든가 그다음에 인제 패스트푸드를 인제 만들어서 가공식품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물론 뭐 패스트푸드에서 햄버거 이런 데도 뭐 인제 야채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인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애들은 또 채소를 또 싫어해요. 사실 맛이 없죠. 샐러드 같은 거 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가미해 갖고서 먹으면 좀 나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거 입맛으로 봐서는 채소는 그렇게 그 매력적이질 못해요. 뭐 고기 같은 걸 먹어야지 좀 먹은 것 같고 막 씹혀야지 그냥 정말 뭐 씹고 뭐 뜯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그런 거 먹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채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뭐 예를 들어 배추를 먹어도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느껴지고.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모르고 먹는데
자, 어찌 됐든 생각을 해 보면 채소는 어 자연이 우리한테 준 가장 값싼 그런 건강식품이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건강식품 해 갖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또 뭐 약품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건강식품 해 갖고서 뭐 무슨 또 뭐 약품 뭐 비타민제 이런 거를 뭐 별로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견딜만 한데, 글쎄 더 나이가 들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아니고 채소만으로도 건강식품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식탁을 먼저 살펴봐라." 이런 말이 인제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은, 이 채소 한 접시를 먹으면 그로부터 인제 확보될 수 있는 건강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김치겠죠. 그다음에 배추, 그다음에 무, 고추, 마늘, 파, 생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어우러진 게 김치잖아요. 그래서 김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채소 문화의 집약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뭐 인제 정말 그 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그 서양 사람들은 입맛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발명해낸 고안해낸 그런 바이오 음식 중에서는 으뜸 가는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의 어떤 건강성을 어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바로 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애가 인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미국 선생님이 인제 우리나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인제 별도로 그 회사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인제 그때 당시에 신라 호텔에 모셔 놓고 뭐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냥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인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 식당 가서 인제 밥을 이제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근데 인제 선생님한테 그냥 뭐 한국 음식 그 메뉴도 잘 모르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비빔밥 시켜 줘 갖고 비빔밥을 잔뜩 비벼 줬는데, 이게 글쎄 비주얼부터 미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식사를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 한국 이 아줌마 파워 이 어머니들은 '야, 이 한국의 그 비빔밥이라는 것이 정말 건강식이고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걸 시켜 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뭐 말이지만 건강식이지 뒤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눈에 들어오고 입맛이 땡겨야 되는데, 저도 어떤 특정 국가에 가서 이렇게 그쪽 음식을 보면은 정말 뭐 일 주일을 뭐 한 달 있어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다 그 특색이 있죠. 그 음식을 갖고 있는 국가 사회가. 그래서 거기에 적응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확 내키거나 쉽게 되질 않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을 가서 처음에 못 먹었어요. 뭐 빵을 이렇게 주는데 뭐 냄새도 뭔가 다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굶어 보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냄새 그까짓 거 어때?" 하고서 인제 막, 이제 그다음부터는 현지 음식에 충실하자 해서 인제 뭐 배고프고 이런 거는 인제 잘 못 느낍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사찰 음식이 있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도 그 아승진가 뭐 해 갖고 사찰 음식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채소 중심의 식단이죠. 정말 뭐 사찰 음식이야 뭐 아주 대표적인 야채 채소 중심 음식이에요. 그래서 육류가 없어도 풍부한 맛을 내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건강식이죠. 그야말로 이 참 이 절에서 먹는 이 산상 음식이 이것도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이제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또 함께 다스리는 그런 뭔가 그 나름대로의 또 인제 그 불교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인제 템플 스테이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런 걸 많이 시도하는 것을 이런저런 참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 음식 역시 사찰 음식과 김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치에도 종류가 많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까지 아닌데 한식 전문가들 얘기로 뭐 100 가지도 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찌 됐든 6 월은 채소가 아주 풍부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추, 깻잎, 오이, 애호박, 열무, 지 뭐 가지가지, 그야말로 가지가지. 시장에 가도 인제 이것들이 넘쳐 오르고, 그다음에 밭에 가도 또 넘쳐 오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고기 한 점을 더 먹기보다는 채소 한 젓가락을 더 집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가끔 고기도 인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뭐 거창한 그런 결심을 해서 뭐 몸을 가꾸려고 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런 건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채소가 주는 이 참 그 야채 이런 그 자연이 주는 이 혜택이라고 그럴까? 이게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뿌리에서 계속 그 승추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걸 뜯어서 인제 삼겹살을 널어놓고 갖고서 이 어머니한테 한번 예 싸드린 적이 있었는데 밥을 해 갖고 글쎄요 그 잡숫고서 인제 치매가 발병이 돼 갖고서 인제 결국은 그 마지막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채소, 상추 이러면 또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자 6월 17일 채소 먹기 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밥상은 어떤 색깔일까요? 채소 쭉 올라가면 그냥 녹색지대죠 그야말로. 녹색지대라는 가수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푸른 채소 한 접시가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마지막에 괜히 또 쪼끔 감성적인 얘기를 해서 오늘 마음이 쪼끔 그런데 자 어찌 됐든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날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